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요즘같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정보를 가지고 나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턴키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난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도 맞아요.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고 방송을 해야 네, 맞아요. 네. 부동산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 자체는 어차피 뭐 주식이라든지 본드 마켓하고는 달라서 즉각적인 어떤 그 시장의 변화보다는 그로 말미암아 점차적인 시장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대략 한 3, 4개월 후에 돼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3, 4개월 뒤에 영향이 보통 온다고요? 짧게 오지는 않아요. 예. 요즘같이 이제 외부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힘든 요즘 같으면 부동산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럼 부동산 거래 줄어들고 그러면은 집값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4월 중순 정도로 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예측을 하기에는 다소 빠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Ultimately, the goal is to ease the guidelines and open things up to very large sections of our country as we near the end of our historic battle with the invisible enemy. It'll go on for a while, but we win. We'll win. I said earlier today that I hope we can do this by Easter. 그러면은 그 부활절 이후에 다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은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택의 가격 자체는 그 판매량과 비례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이 팔려야지만 가격도 상승이 되는 것인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서 있는 상황에서는 이동 자체가 없고 거래 자체가 없다 보면은 사실 그 상태, 마지막으로 팔린 가격 그대로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느냐, 네. 아니면 빨리 끝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 변동에 있어서 영향은 있겠지만 사회적인 활동을 스탑한 거는 저번 주 한 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열흘 정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짧으니까 좀 네.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 이제 이해가 됐고. 네.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저거잖아요. 연준이 이자를 확 내렸잖아요. 네. 연준이 1% 이자를 내렸으면 그러면 네. 융자 회사들도 같이 1%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모기지 금리는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나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사실 내렸다 해서 모기지 금리가 동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모기지 시장 자체가 주식이나 본드 마켓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드 마켓이요. 예를 들면은 빼님의 가이드라인으로 융자를 심사를 하고 펀딩을 하는 경우에 융자은행에서는 빼님에서 측정하는 그 기본 모기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이 되지만 대부분 뭐 큰 은행인 경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를 시기적으로 늦출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 가까이 낮췄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맞춰서 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자가 사상 최저죠.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지금 3.37로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그 모기지 금리이거든요. 네, 네.
모기지 시장에서는 모기지 금리 자체가 한 3%에서 4.5% 사이에 있는 그런 금리일 때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0년 고정 기준으로 해서 3.375 정도의 금리면은 특히 무주택자일 경우 상당히 매력 있는 이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조지아에다가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 경우도 무주택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집을 사시는 경우에는 비록 거주용이라 할지라도 심사 조건 자체가 다소 틀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non-qualified mortgag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즉 30% 이상 다운을 할 경우 네. 소득 증명과는 관계없이 융자를 주는 그러한 모기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주용으로 집을 사신다 하더라도 모기지 가이드라인은 페니메에서 얘기하는 first time home buyer가 집을 샀을 경우하고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취급은 받지는 않는 거고. 네. 아까 non-qualified mortgage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은행들이 요즘 그걸 잘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non-qualified mortgage는 사실상으로 당분간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요? 네. 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조지아에다가 집 사기 쉽지 않겠는데요? 일부 은행은 아직까지도 그 non-qualified mortgage의 프로그램을 명분상으로는 갖고는 있지만 그 퀄리피케이션의 조건 자체가 많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내국인의 신분으로도 이제는 non-qualified mortgage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고요. 네. 그 자체는 일단 세컨드리 마켓 자체의 불안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그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로 전번에 얘기해 주셨던 게 고용 문제였었어요. 네. 일자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좀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 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직되는 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또 이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건전한 바이어가 건전한 융자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제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부분조차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게 이제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업률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흐를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길어짐으로써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실업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또 직원들이 급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은 10만 명 지금 구인한다고 네,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딜리버리 업계. 네, UPS, FedEx 다 지금 사람 구하고. 네, 맞아요. 하다못해 그 음식 체인점들, 도미노 같은 네. 음식 체인점들도 지금 직원들 더 뽑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실업률보다는 좀 더 적지 않을까. Walmart announced they're hiring 150,000 new associates through the end of May. Amazon, a few weeks back, announced they're hiring 100,000 additional warehouse employees to meet a growing demand at Amazon for online purchases. CVS Health is going to provide bonuses to their employees working with patients and hire 50,000 workers. And Pizza Hut, I'm told, is planning to hire more than 30,000 permanent employees. And that's just a short summary of a list that totals almost 500,000 jobs that have been announced by businesses around America.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를 줄여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실업률 때문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그 자가격리를 요청받은 기간 자체가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열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근접 미래라든지 먼 미래까지는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홍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5일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모기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흐름 그리고 또 3일 전의 흐름 또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근접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또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어차피 이것도 다 지나갈 거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전 인류가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탈까요? 아니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그냥 떨어질까요? 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고요. 사실 한 달 후의 일도 몰라요. 그리고 1년 후의 일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전망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0% 가까이로 일단 인하시킨졌던 점, 네. 재난기본소득 명분으로 해서 가계에 직접 화폐를 지급하는 등 네.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양적 완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부실 기업의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 네네.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겠다. 네. 언제까지?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주사기는 던져졌고 양적 네. 완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부 나라들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했잖아요. 네, 했죠. 세계가 하나로 물리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같이 협력해서 이 사태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 양적 완화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화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에셋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좀 생길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다면은 금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값은 벌써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든지 이런 본드라든지 금값이 하락되는 과정에서 또 며칠 사이에 이게 지속적인 맞아요. 예, 지속적인 양적 완화,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그리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개를 이제 암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금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를 만큼 급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가도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네. 아까 홍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네. 그죠? 백신이 개발돼서 완전히 이것이 끝난 후에는 네. 당연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급한 분들은, 당장 집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불이면 이거를 갖다가 뭐 26만 불에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앞서도 설명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나 본드 마켓처럼 현재 경제 지표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부동산은 항상 그 이후에 움직여지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현재 그 빌더들의 반응들을 보면 너무 세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잡힐 것이다. 네. 그리고 양적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한 푼도 깎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아, 네. 네, 결정은 바이어가 하지만 캔슬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권한까지도 주겠다. 그렇지만 바이어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이거를 절대 캔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빌더들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서프라이 랜더 붕괴 이후에 그런 지속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서프라이 랜더 그 사태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거는 서프라이 랜더 그 사태일 때는 양적 완화를 빨리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사건 터지고 1년 정도 있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리만 브라더스를 왜 그때 막지 못했던가 하는 그 얘기를 세월이 지나서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때 만약에 리만 브라더스를 살렸다면은 경제 침체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양적 완화를 했더라면 네. 리만 브라더스 살리면은 그 시기에 하지. 그렇죠. 죽일 거 다 죽이고 양적 완화를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침체기가 너무 오랫동안 길었다. 갔다. 그것이 분석도 예, 있죠. 국민의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응책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양적 완화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고, 양적 완화로 해서 현금 유동성은 어차피 풀릴 수밖에 없고, 네. 언제까지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언제까지나 우리 스스로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후의 일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네. 코로나가 잡히는 그 순간이 언제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한 치 앞을 보고 이거를 얘기를 하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그런 불안 심리를 조금은 이제 가다듬고 네.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양적 완화가 그때와는 달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예, 상당히 제 이해가 충분히 돼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이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조짐이 보이고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때는 오히려 빠르게 부동산 자산을 잘 좋은 물건들 찾으셔가지고 구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 가격 변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네네.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듯이 양적 완화가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는 과정이라면 그 시기는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후의 결론은 이제 똑같다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하긴 그래요. 지금 일단 돈을 푸니까 물건값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 생길 것 같기는 네. 한데요.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너무 미국에서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일이 벌어진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해드리는 게 어찌 보면 좀 성급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정보를 저희가 못 드리고 예측으로만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성급함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궁금해하시고 궁금증을 좀 떠나서 거의 걱정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집 살려고 했는데 사야 돼요? 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집을 살려고 생각 중인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뭐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좀 더 기다리면 집값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주의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아, 예. 네, 조지아 스테이트는 지금 주택 가격이 아주 저렴한 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반면에 렌트 가격이 비싼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에서 30만 불 사이, 즉 20만 불대의 집인 경우에는 네. 모기지 금리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집을 25만 불 정도의 이제 집을 산다고 가정했었을 때 네. 한 달에 나가는 모기지 그 페이먼트 자체가 렌트 페이먼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지아는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은 곳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빌더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빌더들이 이제 집 짓는 거를 당분간은 스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서서히 움직인다든지. 예, 예. 그러면 어차피 공급량은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더군다나 20만 불대의 집의 공급량은 작았단 말이에요. 네. 수요는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20만 불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값이 계속 오르겠죠. 적어도 내려가진 않는다는 네, 거죠. 더 이상 20만 불대 집이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 주의 또 다른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무주택자일 경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그 모기지 시장 자체의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무주택자일 경우에 혜택을 받는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들 권장하고 있는 쪽이에요. 오. 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 때, 봤었을 때는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굳이 그 손님들께서 찾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또 눈길을 돌리는 부분이 카운티 자체에서 주는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기넥 카운티면 기넥 카운티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 카운티별로 있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조지아 드림. 네. 아, 조지아 드림. 네. 거기서도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각 융자 은행에서 주는 또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는 말 그대로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의 뭐 3.5%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 할 금액을 보조로 해주면은 그거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오. 네, 이제 그런 혜택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융자 프로그램이 사실 얼마 전까지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기지 시장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변화 네.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기지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non-QM 네. 예, 모기지 자체가 당분간 네. 이제 스탑했다는 거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을 받는 그런 융자 프로그램들이 서서히 더 활성화될 거라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모기지 시장의 변동 저희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경기의 변동 사항들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를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주택 시장이 좀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난 후에 이제 그러한 예측을 해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빨리 급변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들은 또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first time home buyer의 경우에 그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렌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네. 또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조지아주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그 20에서 30만 불대의 집, 20만 불대의 집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25만 불짜리 집을 구입을 했을 때 그 만들리 페이먼을 제가 계산을 대강 해봤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만 불을 융자로 받았을 경우 네. 원돈하고 이자가 884불, 그 다음에 텍스, 인슈런스 다 합쳐서 모게이지가 1184불 정도가 나왔고, 네. 25만 불 융자를 받았을 때 원돈하고 이자가 1105불이고, 텍스하고 인슈런스를 합치면 1405불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이자는 30년 고정의 컨벤셔널 론을 기준으로 해서 3.375%를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진로닷컴, 작년에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장 파퓰러하게 나가는 렌트가 한 달에 1,450에서 1,750불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우리가 25만 불짜리 집일 때는 렌트를 대강 1,700에서 1,750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벌써 나죠? 네. 거기다가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금을 대강 350불 정도 한 달에 이제 갚아 나간다는 것이 또 다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는 텍스 세이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텍스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퍼티 텍스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20% 다운을 하지 않을 경우에 PMI가 있잖아요. 네. 프라이빗 모게지 인슈런스 그 부분도 네. 텍스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모게지 인트레스트. 네. 예,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텍스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일 경우에 집을 사시는 경우에 받는 텍스 세이빙과 네. 그리고 이제 원돈을 갚아 나가는 부분 그리고 집 가격은 인플레이션만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액거리 부분을 감안하신다면은 당연히 렌트보다는 사는 게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금리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경우 또한 first time home buyer로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을 받으시고 또 이러한 각종 텍스 세이빙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거주용 주택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네. 최근 5년에 2년 정도만 집에서 거주를 할 경우에는 네. 캐피탈 게인 텍스 면제가 있잖아요. 예, 양도세. 네네. 예, 그럴 경우에는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불, 네. 부부인 경우는 50만 불의 텍스 혜택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현격하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와, 네. 집 없는 분들은 진짜 지금이 좋은 기회네요. 네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